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리스터입니다. 오늘은 PC를 사용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PC의 하드웨어의 불량을 체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OCCT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PC의 안정화 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사용률을 높여서 테스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량 체크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일반 사용자가 주요 부품들의 불량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알아두시면 PC 사용자분들은 PC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체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OCCT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CCT를 사용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PC에 있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파워를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PC를 사용 중에 뭔가 문제가 느껴졌다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고 그래도 계속 이상함이 발견된다면 그 다음에 이 OCCT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드라이버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 다음에 OCCT를 이용해서 그래픽 카드를 테스트해 보면 되겠습니다. OCCT의 장점은 설치 없이 바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 완료 후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분들이 좀 더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다른 테스트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하드웨어 사용률을 100%로 올리면서 온도를 체크해 주기 때문에 하드웨어 불량 체크와 온도의 안정화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 OCCT를 이용한 주요 테스트 방법을 알아보면요. 먼저 조립 PC를 주문하고 받았을 때 사용률을 100%까지 올려서 테스트함으로써 초기 불량을 먼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PC가 갑자기 꺼진다면 파워에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CPU라든가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PC가 자동으로 꺼지거나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테스트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 화면이 멈추거나 깨진다면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가장 많기 때문에 먼저 그래픽카드를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게임에 안 생기던 렉이 갑자기 생겼다면 그래픽카드부터 우선순위로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CPU라든가 메모리 순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PC 사용자에게 너무나 무서운 블루스크린이 발생한다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이 OCCT로 주요 부품들을 모두 테스트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OCCT를 통해서 확실한 하드웨어 테스트를 하고 싶다면 문제가 생긴 PC에 윈도우를 재설치하고 그래픽카드와 메인보드 드라이버 설치를 완료한 후에 OCCT로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초기화되고 그 다음에 OCCT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문제의 체크를 좀 더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너무 안 풀리거나 복잡하다면 윈도우를 재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OCCT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OCCT를 검색해 주시고요. 결과창에서 OCCT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로 이동을 해서 OCCT를 다운로드 받아주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해서 OCCT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OCCT는 별다른 설치 과정 없이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OCCT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맨 위를 보시면 CPU 모델명과 CPU의 온도 그리고 사용하는 전력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점점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CPU의 스레드 숫자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현재 1105F 같은 경우에는 4코어 8스레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칸이 8개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듀얼코어 CP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칸이 4개만 표시가 되고요. CPU가 사용이 되면 사용된 부분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옆으로는 메모리 사용률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래픽카드의 모델명과 그래픽카드의 온도, 현재 전력 사용량과 그래픽카드의 사용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없이 CPU의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CPU의 내장 그래픽 이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왼쪽 라인에서 시스템 인포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PC에 장착되어 있는 주요 장치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CPU 탭에서는 CPU 모델명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메인보드에서는 메인보드의 모델명과 현재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장착된 개수에 따라서 별도로 표시가 되는데 현재 13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메모리 모듈이 1번 슬롯과 3번 슬롯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내용에서 메모리의 용량과 모델명, 제조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에서는 그래픽카드의 정확한 모델명도 확인 가능하지만 드라이버 버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할 때 참고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저장 장치는 저장 장치의 모델명과 제조사, 그리고 메인보드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인터페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제 OCCT로 PC의 주요 부품들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스테빌리티 테스트 탭으로 다시 돌아와서 맨 위에 보시면 테스트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토글 단추를 눌러주게 되면 테스트 시간이 무한으로 바뀌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테스트 시간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발열이 있는 CPU라든가 그래픽카드의 테스트 시간은 너무 오래 잡게 되면 부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테스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20-30분 정도로 지정해 놓고 테스트를 먼저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럼 이제 OCCT로 CPU부터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OCCT의 현재 버전에서는 3가지 항목으로 CPU를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각 항목마다 테스트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처음 CPU를 테스트하는 거라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테스트를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두 번째에 있는 CPU 항목은 CPU 사용률을 100%로 유지를 하면서 CPU를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림팩 테스트는 수학적 연산을 이용해서 CPU를 테스트하는 방식인데 CPU 사용률이 변동이 있으면서 테스트하는 방식이라서 이걸 구분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에 있는 CPU 테스트부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옵션을 그대로 두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조금 기다리신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테스트가 시작되면 CPU 사용률이 100%로 올라가고요. CPU의 온도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CPU 테스트에서는 온도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CPU 사용률 100%에서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CPU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능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능 제한 때문에 게임이나 작업 중간에 렉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온도가 너무 높게 유지가 되면 심한 경우에는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PC 사용자분들은 내 CPU의 온도가 적당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온도인지 알기가 어렵죠. 쿨러의 성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인텔 i5나 라이젠 5 CPU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 사용률로 테스트를 진행할 때 80도에서 90도까지 온도가 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인텔의 i7이나 i9 고사양 CPU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10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알고 계시고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CPU에 문제가 발견되면 에러 알림이 뜨니까요. 그때 테스트를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기억하고 림팩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림팩 테스트는 CPU의 사용률이 변하면서 테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CPU의 온도 변화를 확인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OCCT의 그래픽카드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PU와 마찬가지로 3가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3D 스탠다드는 그래픽카드의 사용률을 100%로 유지하면서 테스트하는 방식이고요.
3D 어댑티브는 그래픽카드 사용률에 변동을 주면서 다른 로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VRAM에서는 그래픽카드의 메모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3D 스탠다드로 그래픽카드의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면 그래픽카드의 사용률이 100%를 유지하면서 온도가 천천히 오르기 시작할 텐데요. 그래픽카드도 CPU와 마찬가지로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성능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온도를 유지해 줘야 그래픽카드가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테스트 중에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발생하면 테스트 창에 에러 표시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냥 화면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증상이 바로 나와주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3D 어댑티브로 그래픽카드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면 사용률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계속 사용률이 변하면서 사용률 100%로 테스트하던 과는 다른 로직으로 그래픽카드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시고 이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그래픽카드의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VRAM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VRAM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픽카드 사용률과 메모리 사용률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그래픽카드를 테스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VRAM까지 해서 OCCT의 그래픽카드 테스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래픽카드 테스트는 각 방법에 따라서 테스트 부하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3D 스탠다드 테스트에서는 쉐이더 컴플렉시티를 조절해서 테스트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3D 어댑티브 테스트에서는 인텐시티 레인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VRAM 테스트에서는 메모리 사용률을 조절해서 테스트 부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를 테스트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절해서 그래픽카드의 테스트 부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OCCT의 메모리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메모리 사용률을 미리 정해 놓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메모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OCCT의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 한 가지보다는 다른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과 함께 교차 검증을 통해서 불량 확인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OCCT의 파워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워 테스트는 파워 자체를 테스트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PC에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CPU와 그래픽카드의 사용률을 최대로 올려서 파워의 용량을 최대한 사용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조립 PC를 주문하고 받은 후에 윈도우와 드라이버 설치를 완료하고 이 OCCT의 파워 테스트를 돌려주게 되면 초기 안정화 테스트에 아주 도움이 되니까요. 조립 PC를 구매하신 분들은 OCCT의 파워 테스트를 꼭 진행해 보세요. 이번에는 OCCT의 컴바인드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말 그대로 OCCT의 여러 가지 테스트를 결합해서 동시에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결합 방식이 있겠지만 림팩, 메모리, 그래픽카드의 3D 어댑티브, VRAM을 체크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면 실제 PC 사용률이 높을 때 환경과 비슷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OCCT의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OCCT를 이용해서 PC를 구입하거나 조립했을 때 PC의 안정화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요. OCCT로 PC 주요 부품들을 모두 테스트할 수 있지만 모든 불량을 확실히 잡아낼 수는 없는데요. 이건 아마 모든 테스트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불량 증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AS 접수를 한다던가 누군가에게 PC의 상태를 문의하고 싶을 때 이 OCCT의 테스트 화면을 제공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OCCT에는 메인보드 테스트 항목이 없는데요. 메인보드는 모든 부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정 부품의 불량 증상이 나타나면 그 부품의 불량일 확률이 가장 크지만 그 부품을 연결하는 메인보드 부분의 불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생각하고 AS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복잡할 수 있죠.
테스트를 하면서 뭔가 의심되는 부품을 발견하고 AS를 접수하고 싶을 때 PC에 AS 센터 정보들을 모아놓은 알고사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AS에 도움이 되는 영상과 주요 AS 센터 정보를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이렇게 OCCT를 이용해서 PC를 테스트하는 방법과 AS 센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PC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화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